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온라인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 마켓포인트에서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고요.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이 주체별 수급 상황 등을 살펴드립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미국 IT 기업 실적 악화의 영향, 디스플레이 업종의 강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듣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후장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연기금의 등판에 힘입어 1940선을 탈환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막판에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애플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받아 우리 코스피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소폭이나마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25%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193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도왔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683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보이며 520선을 재탈환했는데요. 오늘 4일째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0.60% 상승 흐름으로 526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만이 14억 원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정상회의에 대한 실마감과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낸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1110원선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풀이가 되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환율은 2원 30전 하락하면서 1101원 9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08%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131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루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34%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한국전력도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28,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신한지주는 1%가 넘는 하락 흐름으로 주당 75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88%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30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SM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6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시젠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포스코 ICT도 0.15%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 주가가 인바운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4분기부터 호텔을 이용한 인바운드 비즈니스를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이것이 뛰어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모두투어도 3.90% 상승하면서 주당 1,15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주요 정체 테마주들이 또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가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래산업 역시 4%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인 우리들 제약도 10% 넘는 급등세,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12.71%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박근혜 테마주인 비트컴퓨터와 대유신소재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재상장한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4% 넘는 상승 흐름으로 주당 1,25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한국콜마홀딩스도 1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주가가 8개월 만에 3만 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대형 LCD 패널 부분 1위와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2.37% 상승하면서 주당 7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S&P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포스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9% 하락하면서 주당 6,000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김혜영 게스트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켓 포인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에서 FOMC 회의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QE3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과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지요? 네, 지금 미국에서 FOMC가 열리고 있는 그 이유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향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데이터 같은 경우 거의 시장이 이미 바닥권에서 터닝해서 경기 회복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까지 양호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미국향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들을 보시면 어닝 수준 예상치를 상당히 하회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FOMC나 FRB에서 고려할 때 미국향 경제 지표의 상승 추세로 보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분명히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제 지표에서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통화금융 정책을 펼칠 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실물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미국의 기업 실적은 실질 경제 수준을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영하는 부분이고 경제 지표 부분들이 실질 경제 지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일단은 액면 데이터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 매입 규모 확대라든지 QE3에서 불거지고 있는 시장의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분명히 또다시 언급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또 다른 QE3 이후에 QE4라든지 QE5와 같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적인 내용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적어도 QE4나 QE5에 대한 얘기가 직접 언급은 되지 않겠지만 기존의 양적 완화 3탄 자체에 대한 자산 매입 규모 정책을 무한정 매입하겠다는 규모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들이 은행권으로만 자금 집행을 통해 가지고 MBS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기로 한 FOMC와 FRB 정책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은행권 규모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통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약하게 약간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스페인의 구제 금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침 무디스에서도 스페인 지방은행 5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이 구제 금융의 필요성에 더더욱 힘을 실어주는 양상인데요.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논제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스페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스페인 라조이 총리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구제금융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언론 보도 발표를 통해서도 그러한 점을 강조시키고 있는데, 분명하게는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의 반면에 스페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양쪽의 대립 구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방이 상당히 막혀 있는 그런 면도 이렇게 불확실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스페인이 그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압박의 경우에도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돼야지만 은행들의 신용등급 자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켜준 결과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신청이 이루어져야만 시장의 플러스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 경기 동향 자체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시에는 다시금 증시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구제금융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계속 ING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제금융만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스페인의 어떤 증시를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면은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주기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스페인은 시장의 압박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한 발을 빼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펼 것이고, 그에 따라 시장은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만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지금은 매수를 할 것이냐 또는 아니면 비중을 축소할 것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시장을 바라본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상방이 막혀 있고 하방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 강해지고 있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힘든 가운데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수급 주체가 어떤 강력하게 시장을 띄워주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나서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만회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2012년도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추세인 개별 종목별 대응과, 그리고 시장 내에서 이 불황형 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탑픽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종목별 대응이 바람직하고, 지금은 단순하게 저점 매수한다 그러면 대형주를 저점 매수해가지고 전혀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는, 즉 시장은 대형주가 살아야지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대형주들의 3, 4분기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대형주들의 어닝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에서 그냥 무조건 저점 매수 나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황형 경기에 맞게 실제적으로 실적 호전이 수반되고 있는 그런 종목별로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고요. 기관은 최근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소형주를 강력하게 매도하면서 시장의 대형주로 다시 매수세를 옮겨가면서 대형주를 띄우기를 통해서 그동안 수익률이 철저하게 처진 부분들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중소형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목별 대응 전략과 또 중국이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 어떻습니까? 주체별 수급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사실 시장 분위기 요새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반등을 예견을 했지만 사실 이제 많이 밀렸다가 올라온 것에 좀 위안을 삼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믿던 연기금마저 오늘 사실 연기금이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오늘 프로그램 물량도 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반등하기 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게 대형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긴 참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답답해 하실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개별 종목 잘 따라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수익 게임을 하려면은 기간에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그런 코스닥 시장이 한번 또 붕괴됐다가 개인 신용 물량이 또 이제 다시 나가는 모습. 결국엔 이것은 또 코스닥 시장으로 기간 매수가 어제만 해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이런 추세로 가면 또 대형주가 또 당분간 더 힘든 시장이거든요, 사실. 그게 참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참 답답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210억 594억을 팔고 있고요. 개인이 832억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개인이 1,300억 정도 시장에서 사면서 개인이 시장을 올렸다고 뭐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올린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끌어올렸고 연기금이 같이 현물을 받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연기금이 현물을 사지 않고 외국인이 또 하루 만에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시장이 약한 모습이고요. 미국장은 종가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 장은 이러느냐. 우리 장은 이렇게 되면 또 종가상으로 더 하락이 오늘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랑 반대로.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그리고 현물 매도, 그다음에 기간은 투신, 연기금, 프로그램까지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나 그리고 파생상품에서 최근에 웹도독 현상이 심한 가운데 이런 수급은 사실 시장이 그날 오르긴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선물이 종가상으로 어쨌든 꾸준하게 계속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했던 거고요. 오늘은 시장은 좀 안 좋게 일단 흘러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유동성 장세는 시작은 했는데 미국 대선이나 뭐 이런 게 사실 걸려 있는 게 좀 외국인 매수세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기간이 2억 소폭 매수하고 있고요. 간망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31억 일단 팔고 있습니다.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5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역시 뭐 코스피도 지금 거의 내수주들 뭐 섬유 의복,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통신업 이런 업종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전 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 서비스랑 기타 제조, 비금속, 그리고 종이목재, 통신방송 오히려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방어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면은 코스닥 업종은 그런 업종들이 좀 약세고요. 상대적으로 민감주들이 좀 강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다. 이게 오늘의 좀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속내는 각각 무엇일까요? 네, 일단 외국인 어제 하단 분명 다 왔다고 말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 밀리게 되면은 오늘도 어제 하단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속내는 사실 상당히 표현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옵션이라는 선물이라는 이 지수랑 삼성전자라는 대형주들 시가총액 비중 높은 거 합성 선물 전략을 상당히 많이 짜고서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참 따라갈 수도 없고 현물을 단순하게 좀 뭐 하루에 500억, 1000억 판다고 해서 판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일단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주말에도 코스닥 목요일까지 엄청 사들이다가 금요일 날 투매가 나왔고 어제도 개인이 4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 팔고 나니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별주들 게임은 코스닥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고 지금 대형주들 하시는 분들 답답하시는 분들은 뭐 10% 20% 비중은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을 솔직히 같이 쫓아가는 게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전략인데 그런 와중에 기관이 사실 장난질하면 개인도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상태에 물리고 빠져나오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내를 개인적으로 좀 오늘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어쨌든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를 많이 했고요. 어쨌든 드라기 총재 7월달 이후에 연기금이 들어온 물량은 상당합니다. 그 물량들이 연기금이 예전 같으면 1900선 위에서 이렇게 사지
텐데 연기금이 뭐 똥배짱인지 뭔지 모르겠다. 사실 바닥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각각의 기간은 투신이든 증권이든 연기금이든 각각의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기금의 포지션은 상당히 최근에는 좀 눈여겨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요? 네,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미국 시장 기술자 하락 여파가 금일날 좀 가대했던 거고요. 오늘 장 뭐 미국이 많이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어제 많이 되돌렸던 코스피가 사실 좀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고요. 일단은 공포감에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전략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이 실적 시즌에 임박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상당히 미미하고요. 4분기도 전망이 밝지 않은 점은 당분간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미국 대선까지는 어쨌든 행보장이 계속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특이한 점은 미국 실적이 매출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익보다는 이런 점들이 계속 미국 지수를 누르는데 어쨌든 미국 대선까지 그리고 이 얘기로 재정절벽 우려감이 계속 외국인을 관망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어쨌든 시장은 너무 안 좋게 보시지 마시고 되는 업종들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저가면서 해서 좀 길게 갈 수 있는 분들은 대형주를 매집하시고 수익률 게임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코스닥에서 기간 수급이 좋은 것들을 매집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입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5분의 전문가가 각각 기술주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 변동성 확대 유입, 코스닥 단기 매매, 어닝 시즌, 눈치 보기 장세를 예상했고요. 단기 조정을 예상하며 바이오주에 주목하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요. 낙폭과대 IT 업종, 의료 스마트폰 부품주, 서비스 업종, 바이오 진단 업종, IT 부품주를 각각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황 코스피는 전일 대비하여 0.39% 정도 빠진 1934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0.59포인트 올라가고 있는 526포인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 출발한 뒤에 약세로 지금 전환을 해서 1930선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이제 19일 이후 계속 사흘 연속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BI의 급등으로 인해서 좀 의료 정밀 부분이 좀 강세고 전기가스와 의약품 등의 내수주가 좀 1%대 이상으로 좀 올라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지금 건설업과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은 좀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역시 지금 혼조세로 좀 희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지금 포스코 그리고 현대중공업 은행주의 신한지주와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금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두 종목 다 지금 약보합, 강보합을 좀 등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은 한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이패드 미니 이제 최대 수혜주로 좀 꼽히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2%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양식품 역시 지금 고급 라면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에 이어서 지금 5%대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4일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의 3분기 실적 악화와 EU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실망감이 좀 있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실적 악화가 경기 하락의 실물 경기로 좀 이어졌다는 분석에도 유가 역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금값 또한 좀 하락을 하면서 2주 연속에 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전일 새벽에 뉴욕 증시는 이제 급락에 대한 좀 반발 매수로 살짝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는 모습으로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짐에 따라서 낮아진 눈높이를 좀 충족시키지 못한 어닝 쇼크가 발생할 때에는 증시 역시 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줄 영향이 좀 큽니다. 또한 환율에 대한 하락으로 외국인의 이제 환차익 욕구에도 이제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시고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단을 지지해주는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으며 지난달에 이어진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모멘텀을 가진 종목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시고 좀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보일 때 업종 대표주인 대형주의 매수가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의류 스마트폰 부품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한 설명 주십시오. 네, 이제 가을이 좀 도래되고 이제 겨울이 또 옴에 따라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이제 의류업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중에 대표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바닥권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한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종목이 하나 이제 대연이라는 여성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는 블루페페와 CC 콜렉트, 주크, 모조에스핀 등의 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7년 정도에 이제 페페 브랜드라는 이제 여성복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 35년간 패션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0년대 좀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으로서 지금 시가총액이 582억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화점과 대리점 등의 한 거의 370개 정도의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GS 리테일에 2020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평균 임대 수입료까지 한 8,500가량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블루타워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만 해도 360평으로 평당 2억만 좀 잡아도 이제 부지가 같은 경우 720억 가량 정도 되고요. 건물 가격까지 좀 더해진다면 1,000억이 못될 것으로 좀 가치적으로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 보유 브랜드 외로 또 올 2월부터 듀엘이라는 브랜드를 좀 새롭게 런칭을 했는데요. 듀엘이라는 브랜드는 20대 초반 마인드 에이지를 가진 좀 소비자를 공략할 예정으로 백화점 내 메가쇼 형태로 소비자에게 좀 브랜드를 소유시키게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좀 하반기에도 좀 보여지지 않을까,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12년 매출과 이익이 증가폭에 비해서 지금 현 주가가 30%가량 좀 저평가된 구간으로 한때 좀 루머로 인해서 이제 테마주의 역시도 급등나가 좀 심하게 보인 경향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가려놓고 본다면 저가에 머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종목인데요. 현재 투자자들을 시선에도 좀 벗어나 있는 종목으로 이런 종목을 좀 미리 좀 선점을 해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새롭게 런칭한 듀얼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계속해서 좀 이제 주목을 받아준다면 실적이든지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상승을 좀 올라가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맨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주를 좀 합쳐준다면은 자산 가치주로서도 지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해보시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면 상승 흐름을 타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가는 1,300원 이하에서는 이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원에서 1,500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 대연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봅니다. 디스플레이서치가 10월 하반기 LCD 패널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TV 패널 가격은 1에서 3달러 상승했고 노트북과 모니터 패널 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LCD 패널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살펴봅니다. 우리나라가 UN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붙어있던 국제기구 불모지라는 오명도 벗게 됐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또 더딘 경기 회복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IBM과 구글, 인텔이 부진한 성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그 미국의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이 작년보다 주당 순이익이 크게 줄은 모습들을 발표하면서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이 오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IT 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하향됐는가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2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 IBM이 3%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 주당 순이익을 발표해서 그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IT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 경기 둔화의 또 다른 징조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한국 IT 기업의 이제 어닝 쇼크로 다가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어떤 IT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그 예전에 PC하고 반도체 중심에서 현재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시장으로 이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런 인터넷 비중이 한 37%에 불과했지만 미국의 IT 기업에서도 지금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62%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오히려 그 반도체 비중이 이제 38%까지 이제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나 그 서비스 업체들의 어떤 특성을 보게 된다면은 그 기업의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이제 경기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 즉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가전 회사들이나 PC, 반도체 회사들이 그 미국의 소비나 부동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과는 이제 다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미국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의 실적이 떨어진 것은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이지 경기 둔화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어떤 IT 기업들하고 실적하고 연결 지을 수 없는 것도 미국의 IT 회사들은 인터넷 서비스에 지금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쪽에 많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연동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구글의 예를 들면요. 그 데스크 사용자들이 이제 데스크탑 검색에서 모바일 검색으로 이제 돌아섰는데요. 그 아무래도 모바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 검색을 하는 것보다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지면이 적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포털 업체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바일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제 이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발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시장의 어떤 SN 서비스 시장에서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는 좀 다른 주가의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LCD 생산량은 어느 정도 늘었고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LCD 회사들이 요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히 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중국 중추절하고 국경절 특수 기간에 또 LCD TV가 작년보다 9.3% 수요가 늘었다고 하고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다가올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두고서 그 LCD TV 수요에 대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전달보다 이제 1.8% 더 늘은 모습을 보이고 9월보다도 이제 더 늘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LCD 패널 가격은 강보합 수준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도에 들어가면은 지금의 어떤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그 개발이 돼서요. 그 신기술이 도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LTPS라든지 옥사이드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들이 공정이 전환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생산 능력을 할당하다 보니까 고급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서 내년에는 한 8% 정도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봐서요.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부 지금 TV 패널 쪽에서는
일부 제품에서는 이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새벽 2시에 이제 애플에서 아이패드 미니를 발표하는데요. 그 기존의 아이패드가 이제 9.7인치였는데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미니는 이제 7.85인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그 뉴 아이패드의 절반 수준인 $279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화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이패드 미니는 기존의 어떤 애플 제품들하고 많은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디스플레이 가독성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패드 2 수준의 상당히 높은 선명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존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아마존이나 어떤 삼성에게 이제 부담스러운 경쟁 제품이 출시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효율 제품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인 어떤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는데요. 대만하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캐펙스 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아직도 저가의 어떤 고효율 에너지 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나라가 자본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큰 국제금융기구죠. GCF,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격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GCF가 인천 송도에 그 유치됨으로써 상당히 국가에 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GCF는 이제 녹색기구연금이라고 해서 그 IMF랑 그 세계은행 그리고 이 녹색기후기금이 세계 3대 금융기관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초기만 해도 약 한 해 4천억 정도의 이제 그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형의 그런 그 효과도 그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어떤 경제 효과는 당장은 3,812억 정도의 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F의 사무국이 유치가 되면 한 500명의 상주 그 인력들이 생기고요. 사무국 근무 인력들이 이제 외국인도 또 관광이 유치될 것이고 또 가족들도 올 것이고 또 고용이 유발되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1년에 한 120회의 회의를 연다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가 2박 3일 정도라고만 예상을 해도 거의 360일, 그 1년 내내 국제회의가 열리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제 가장 기뻤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그렇다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구들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큰 기구가 생겼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먼저 언론에서와 시장에서는 그 인천 송도에 부동산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큰 글로벌 단체가 들어오고 아무래도 1년 내내 이제 국제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달이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서비스업이 글로벌 탑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업종으로는 여행업이나 호텔 업종이 상당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발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천 송도에 기후 환경 녹색 기후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녹색 그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인천에는 또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 폴리실리콘 제조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사업이나 녹색 그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가서 큰 무형의 자산을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안정호 주식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적 소식 듣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오늘 중국 증시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14% 상승한 2135.7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에 크게 유입되고
유입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9월 전국 가전 하향 제품 매출액은 2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품 판매량이 5,730만 8천 대이고 매출액 또한 1,538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1%, 21.6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가전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가전 하향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가전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중국의 자본 유입 증가로 인한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내놨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라는 중국 중앙감독위원회에서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분기 전국 주요 도시의 토지 가격이 3분기 대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경기 부동산에 대한 긴축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 본토 시중은행에 대한 3분기 부실 대출이 다시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실 대출에 따른 금융주의 실적 악화 우려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00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기간 조정의 장세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1월에 있을 정권 교체 이후 시장에서의 강한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중국 증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재현 차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실런지요? 예, 소강 상태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인의 움직임 역시나 소폭의 매도 외에는 특이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번 달 호재와 악재 모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악재보다는 현재 거래량에 의존해서 지수가 움직입니다. 즉 외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후에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는 외인이 간방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외인이 쉬는 장세라면은 다시금 중소형 장세가 펼쳐질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까지 코스닥 차익 실현을 한 후에 그 종목들 다시금 그 갭을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들 힘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에는 힘이 느껴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온 중소형 장세 몇 달 만에 상승으로 끝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아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통해서 오장 전략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예, 외국인은 현재 우리 시장에는 없지만 길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호령하던 외인 자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명동과 강남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과 싸이 열풍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역시도 외국인의 소비 관련된 부분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 화장품주, 여행주, 카지노주들의 주가가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이란 점에서 향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진화를 하고요. 종목 역시도 그 시대 패턴에 맞게 골라줘야 됩니다. 정통적인 강세를 띠는 주식들 막연히 낙폭과대로 접근하시기에는 수익 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므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테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료들의 강세가 연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음식료주들 음식의 한류 열풍과 워낙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폭을 보게 되면요. 일단 오리온의 경우에는 올 초 60만 원대 시작한 주가는 현재 100만 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도 18,000원대 시작했던 주가가 현재 3만 원대를,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80만 원대로 올 초 시작했던 주가 100만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주식 대비 수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올랐던 종목들이 바로 이 음식료주들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역시도 양호한 추세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역대로 대선을 앞두고는 물가가 잠잠하지만 대선 후에는 서서히 물가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 대선 후에도 다시금 이들 주가에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역시나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대형주 투자에서는 음식료주만한 업종이 없어 보이겠습니다. 네, 자, 요즘 대형주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당부를 하셨는데, 자,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주 중에서 갈 수 있는 테마들, 음식료주라든지 여행주, 그다음에 항공주 이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낙폭 과대로 전통적인 강세주를 보였던 차화정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주들 낙폭 과대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폭 과대란 부분이 낙폭 과대인지 실적 하향에 따른 현재 주가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주가 상승 기대 여력이 좀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를 보더라도 실적 상향폭이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고,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 과대에 따른 일정 부분 상승폭이겠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매매해서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지난주 초반에 조선주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에 관한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하고는 있지만, 일단 실적이 지속적으로 집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단기성 상승이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의 입장에서 진입 시점과 또 매수는 좀 유의해 보이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인지요? 한국 콜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3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주가 대도약으로 조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 등락폭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화장품 사업 강세와 제약, ODM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EPS 예상률이 한 3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북경 콜마의 손익 분기점 돌파 기대 및 2013년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수출 가시화를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분할 이전 대비 21.2%에서 16.5%까지 상향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 이후로 한국콜마의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사업 회사가 핵심 사업이죠. 그 본사 화장품과 제약, ODM, 북경콜마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콜마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상의 펀더멘탈에 큰 변화는 없고요. 또 예상보다 강한 사업 회사와 북경콜마의 영업이익 개선으로 인해 자회사들 또 콜마파마, 썬바이오텍 등 홀딩스루 이전으로 인한 순이익 하락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사업 부분의 강세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9%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7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북경 콜마의 강세로 수익성이 27% 이상 상향될 예정이고요. 또 그간 다른 화장품들을 오를 때 거래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들보다 단기간으로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 잡으시면 괜찮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재현 차장과 한국콜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출발 징수와에도 블로그에도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